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편의 수필을 쓸 때 각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성 방법 모색 중에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이제 복합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이라고 하는 말은 수필을 쓸 때에 화제를 하나의 화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와 여러 개의 화제를 동원해서 끌어들여서 한 편의 수필을 전개해 나가는 그 차이죠.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말씀드릴 그 사파적 구성, 연쇄적 구성,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를 하나의 화제로 이끌어 갈 것이냐 여러 개의 화제로 이끌어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화제들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수필을 전개시켜 나갈 때 각 부분들을 어떻게 앞뒤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앞뒤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파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장의 그림을 끼워 넣듯이 짜맞추는 방식을 사파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파적 구성은 각 부분의 그 순서를 앞뒤로 바꾸거나 또는 어느 한 부분을 빼고 또 보태도 작품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방법은 앞뒤의 그 인과관계나 또 논리적인 관계나 선조적 관계보다는 부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사파적 구성을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안병태의 스피크라고 하는 작품은 마지막 단락을 제외시키고는 그 전체가 사파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뭐 세 번째 이야기, 뭐 이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뭐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태도 되고 하나 더 빼도 되는 이런 구성을 그 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최민자의 그 골목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최민자의 골목이라고 하는 작품을 단락별로 보면은 전체 그 8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순서를 바꾸면은 안 되고요. 또 7번째 단락과 8번째 단락도 역시 앞뒤 순서를 그 바꾸면은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락, 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또 다섯째 단락, 여섯째 단락, 그 다음에 일곱, 여덟째 단락을 이건 순서를 바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꾸고 말한다면은 뭐 7, 8단락을 먼저 읽고 뭐 5단락을 읽고 뭐 1단락을 읽고 2, 3단락을 읽고 이래서 읽을 때 이렇게 바꾸고 읽어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우리는 사파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사파적 구성은
우리가 그 앞에서 복합 구성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그 하이퍼 텍스트적 구성이 바로 이 사파적인 구성과 닮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쇄적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쇄적 구성은요, 앞뒤에 놓이는 부분들을 선조적으로 사슬처럼 연결하는 구성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구성 방법은 선후관계의 그 연속성과 개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연쇄적 구성에서는 어느 부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으나 부분의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어느 부분을 빼고 보태면은 작품의 전체적인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인류사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그런 그 그림들을 배치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방식의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사를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 놓았다면은 거기서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죠. 또는 어느 한 부분을 빼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로써 뭐 중세 시대의 우리 인류사를 빼버리면은 역시 인류사 전체가 허물어지죠. 그러나 어떤 부분을 더 보태거나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어떤 사진이 5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뭐 2장을 빼내고 3장만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7, 8장 더 보탠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을 우리는 연쇄적인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저의 잡초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적인 순차에 의해서 선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역시 이 작품도 앞에서 예시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재기의 자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전체로 보면은 이제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와 본체와 결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바꾸면은 허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체 안에는 다시 세 개의 화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리에 관한 세 개의 화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앞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층적으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기의 자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작품은 연쇄적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유기적인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적 구성은요, 생물체의 조직처럼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관 짓는 그런 구성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구성에서는
각 부분들을 방사선형으로 연결하여 어느 한 부분이라도 떼어내거나 또는 길게 느리고 또는 짧게 줄이는 것조차 허용될 수 없는 완벽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구성에서는 개연성과 집중성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하나의 통합적인 조직체로 구성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방법입니다. 유기적인 구성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들, 이 동그라미가 뭐 여러 개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을 서로 얽히게 거물망처럼 이렇게 얽어 놓는 그런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그 정성화의 돼지고기라고 하는 작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그 인과관계에 따른 서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성화의 돼지고기 반건은 매우 탄탄한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나라의 슬픈 좌절과 어두운 얼굴로 집을 나간 아버지를 밤늦도록 기다리는 화자의 불안한 심경, 돼지고기 반건을 품속에 넣어 들어온 아버지의 모습을 서사적으로 잘 엮어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사건의 역전이나 겨울바람이 몰아치면서 만들어내는 불안한 분위기, 바람에 차이면서도 자신이 보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참고 서 있는 대문의 상징성, 또 술에 취한 걸음으로 돼지고기 반건을 품에 안고 들어온 아버지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묘사, 그 장면이 가져오는 극적 반전과 긴장의 이완, 이러한 서사적 장치들은 모두 작가의 치밀한 구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작품이 자아내는 감동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특정 작품이 이 세 가지의 구성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개의 그 구성 방법을 융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운의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서두와 본체 그리고 결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서두, 본체, 결미, 이것은 이제 앞뒤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쇄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본체 안에는 세 쌍의 부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쌍의 부부 이야기는 앞뒤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파적 그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체는. 자, 그런데 부부 이야기 하나하나는 서사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의 구성 방법으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규련의 그 거룩한 본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작품 다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거룩한 본능도 크게 이제 서두 본체 결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 본체 결미는 앞뒤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본체를 이루고 있는, 말하자면 황새 이야기는 굉장히 서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황새 이야기는 유기적인 구성에 따른 결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필을 쓸 때에 소재에 따라서 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성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파적 구성, 또 연쇄적 구성, 유기적 구성, 이런 그 구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필을 그 구성 전략을 세울 때 꼼꼼히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고 작품을 쓰면은 훨씬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